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어떤 병이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질환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심장,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 다뤄볼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은요. 바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심근경색입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별명이 붙게 된 건지 대전 성모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이규섭 교수 모시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승사자, 사실 사람한테 붙어도 기분 나쁜 별명이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한 별명이 붙은 심근경색,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심근경색은 앞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급성이 붙을 정도로 꾸준히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찾아올지 모르기도 한 질환이라서 네.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뛰는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에 따른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관상목 동맥이라는 혈관이 심장 주변을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심장에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혈관이 막히게 되고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서 심장의 근육 조직이 괴사되는 병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처럼 오는 질환이군요. 제가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꽤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 또 협심증 이렇게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심근경색과 협심증 차이점이 뭘까요? 예. 두 가지가 둘 다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협심증이라는 거는 이제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이고 심근경색은 급격한 폐쇄로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증상 자체도 다른데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시에 통증이 악화되고 쉬면은 호전되는 그리고 좀 안정적인 증상 변화를 이제 보인다고 한다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주로 네.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심근경색을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그 기온이 낮아지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또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심장이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저에 우리가 환자 본인은 스스로 이제 환자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네. 겨울철에 이제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평소에 식습관이나 흡연, 그다음에 기저질환에 따라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서 추운 계절에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추운 계절에 더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평소 식습관이나 몸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다른 이유도 있나요? 이제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그 안에 혈전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 혈액에 노출되면서 네. 급격하게 혈소판 응집과 혈전 형성, 관상동맥 폐쇄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심근경색인데요. 그 유발 원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알았던 가족력, 네. 그다음에 나이가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생길 수가 있고 운동 부족, 과로,
스트레스, 흡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드물게 이제 혈관 자체 원인으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에 고혈압에 의해서 관상동맥에 미세한 박리가 생겨가지고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환자분들은 혈관이 굉장히 수축이 잘 돼서 수축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심근경색이 나타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에 계속 원인에 노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네.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흡연이나 운동 부족이라든지 음식 서구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드물지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 언제든 발병이 가능한 질환이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내 혈관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막히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만큼 사망률도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는 암에 이어서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긴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보면은 3년 사망률이 한 뭐 20% 정도 됐다가 최근에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1년 사망률은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미리미리 검사도 받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식습관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자주 보이는 말이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교수님, 심근경색 정말 전조 증상이 없나요? 네.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증상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발병할 전조 증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키워드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극심한 흉통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 예, 말 그대로 극심한 통증이 이 심장, 전흉부를 전체적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쥐어짜는 듯한 전흉부의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 통증을 느끼면은 이제 대부분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네네. 환자는 하던 일을 멈춘다든지 뭔가를 놓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주로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심장이 이제 스스로 알람을 주는 것이죠. 그런 통증에 의해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도 있고 통증에 의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수도 있어서 다른 동반 증상이 생깁니다. 간혹 이제 왼쪽 팔이나 양쪽 팔, 어깨 쪽으로 퍼지는 듯한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심장 쪽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이 함께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심장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면 하던 일을 뭐든지 멈추시고 당장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위장관 증상이라고 쓰여 있네요. 심근경색은 심혈관 질환인데 위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감 신경의 항진에 의해서 오심, 구토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흉부의 통증은 이 윗배가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전흉부는 통증이 없이 윗배만 이렇게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심실 부전이 있어가지고 간 울혈이 생기면 체한 것 같고 더부룩한 증상만으로 통증은 없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이 항상 전흉부 통증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랫니부터 아랫턱부터
무릎부터 이 윗배까지 다 아플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치과를 갔다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돼서 와서 심장 혈관에 질환이 있는 게 발견되는 경우도 네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잘못 알고 소화제 같은 걸 계속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다가 심근경색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증상을 잘 판단을 하거나 혹은 약을 먹었는데도 그런 증상이 계속 된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호흡 곤란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호흡곤란은 운동 시 호흡곤란 혹은 누웠을 때 심해지는 호흡곤란인 경우에 더욱더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심부전이나 심방세동 같은 다른 심장질환의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심장내과나 호흡기 내과의 진료를 방문하여서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호흡이 좀 더 많이 가쁘다든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도 호흡 곤란이 온다 했을 때는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키워드 말고도요, 궁금한 게 혹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얼른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은땀이라든지 그다음에 손떨림, 뭐 혈압 저하로 인한 무기력감, 의식 저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나면 심근의 괴사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급성심장마비, 급성심장사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열심히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근경색인지 모르고 있다가 쓰러지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살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예, 무조건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도어 투 발렌타임, 그러니까 환자가 응급실 문을 들어와서 시술을 시작해서 풍선으로 혈관을 열어줄 때까지의 네네. 시간을 90분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제 환자를 이제 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환자가 증상이 생겼을 때 묵히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네. 묵혔다 온 환자들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잘 열렸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도착하였을 때, 그 다음에 시술까지의 그런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심근경색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이전에는 뭐 약으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였으나 그건 굉장히 옛날 치료 방법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술이 개발이 되면서 혈관 개통을 일단 혈관 내로 들어가서 풍선으로 부풀리고 스텐트 시술을 하는 이 시술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상동맥 중재술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이 시술을 통해서 와이어를 좁아진 혈관 혹은 막힌 혈관으로 통과를 시키고 풍선으로 부풀려서 혈관을 어느 정도 피를 보내주고 네. 그다음에 병변이 있는 부분은 최근에 스텐트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그물망으로 금속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안착을 시켜서 네. 계속 재발을 방지하게끔 계속 이제 피가 가게끔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시술이고요. 네. 하지만 다혈관 질환이고 환자의 수축기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스텐트를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혈관인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바로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시술이나 수술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또 혹시 치료법이 달라질까요? 2차 예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저질환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그다음에 흡연 유무 등에 따라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를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높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심근경색 앞에 급성이라는 이 단어가 붙을 정도로 갑자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 내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가슴 쪽을 부여잡고 쓰러진 걸 봤다고 한다면 심근경색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분을 발견하면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은, 네. 예, 본인이 이제 환자를 가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해야 된다면 주변에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상의나 이런 것들을 좀 꽉 끼는 옷이 있다면은 좀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 다음에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데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좀 대부분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이 갈비뼈 왼쪽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갈비뼈를 그렇죠.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오. 그래서 여기 흉골 있죠? 예. 흉골 가운데를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손바닥으로 하고 그다음에 레벨은 이제 젖가슴 쪽 그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제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육군 사관학교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 앞에 이제 골프장이 있거든요. 네, 네. 골프장에서 그 예비역 한 분이 하다가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의무병들은 먼저 제가 출발을 시켜놓고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하고 저는 혹시나 필요할 것 같아서 약물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그 뒤늦게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의무병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잘못하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 의무병들이 이제 배운 대로 잘 심폐소생술을 했고 네. 제가 도착할 때는 이제 그 실제 119 있죠. 119도 같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고 리듬을 봤을 때 이제 Vfib이라고 아까 심실세동이어가지고 네네. 이제 버전을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는데 그 환자가 살았습니다. 그 환자도 심근경색이었고요. 예.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평소에 좀 교육을 받아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갈비뼈 쪽이 아닌 명치 쪽을 압박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정다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이 적힌 사연이 많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고민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화가 많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화가 상당히 많은 편이십니다. 별일이 아닌 상황에도 갑자기 욱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얼마 전에 화가 많은 사람이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글을 보고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화가 많으면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성이 높나요? 하셨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화를 막 내다가 갑자기 뒷목 잡고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화가 많으면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성이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저희 교과서에서도 나올 정도로 심장내과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 좀 갖고 있는 성격 특성을 네. 타입 A 퍼스널리티, 타입 A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화를 내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혈압이 올라갔을 때 이벤트가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성취 동기가 그 타입 A 퍼스널리티를 설명을 드리면 성취 동기가 강한 반면에 어떤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을성이 없어지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며 네. 시간이 다급함을 느끼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외래에서 저희가 관찰이 되면 지금까지는 본인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네. 이제 심근경색을 앓고 시술을 했으니 이제는 웃으면서 사시라고 합니다. 네. 네. 내 몸을 위해서라도 화를 좀 조절하는 참는 좀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손발이 차고 자주 붓는 편인데요. 혹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과 심근경색이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돼서 사연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혈관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보내주신 사연 같은데 혈액순환과 심근경색 관련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손발이 차고 붓는 것을 주소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초 혈관의 수축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초 혈관의 수축이 반드시 이제 심장 기능이나 심근경색하고는 관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뭐 환자분이 충분한 식사, 휴식을 통해서 환자의 그런 어떤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손발이 찬 그런 체질이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로 또 붓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주로 이제 정맥 쪽에 그 문제가 있거나 네. 그 순환이 좀 안 될 때 그럴 수가 있는데 관상동맥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혈관 순환이 안 되는 것과 심근경색은 연관이 없다고 하니까요. 마음 편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충분한 휴식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위험한 질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30대부터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내가 당뇨병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이런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저질환이 없다면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운동이라 함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올렸을 때 그 증상 변화가 작년의 나의 모습, 그다음에 그 재작년의 나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또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스트레스 조절하고 충분하게 휴식하고 과로를 지양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흡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심장 질환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흡연이나 또 음주를 좀 삼가는 것이 좋겠고요. 식사는 골고루 섭취하되 이제 그 소금기를 좀 빼고 조금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심혈관 그 CT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비침습적으로 이제 심장 혈관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오늘 뭐 좋은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제 지식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요즘 코로나 시국에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생각해서 활동이나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위축되지 않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규섭 교수님과 함께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심혈관 질환 첫 번째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한 운동 또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는 거는 기본일 것 같고요. 될 수 있다면 고령층이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RG에서는요.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심혈관 질환 두 번째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궁금했던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